자, 고용입니다. 쉽지 않죠. 시가총액이 이제 1조 3천억짜리인데 1조 3천억짜리가 거래대금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최상위 뭐 오늘 거래대금 3위였다가 지금은 잠시 주가 눌려 있는 사이에 신규주인가요? 대신 밸런스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되면서 고용이 지금 거래대금 4위입니다. 4위인데 항상 이제 우리가 교육해 드릴 때 그 기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다시 꺾일지는 몰라요. 여기서 거래가 한 번만 더 나와주길 바랬는데 지금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변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고용이라는 종목을 이미 22일 날그 문자 발송을 했어요. 편입의 기준을 또 채워놓고 간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용의 문자 발송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뭐 문자 발송하고 매매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올해 들어서 고용이 신고가를 내준 종목이거든요. SFA 반도체도 신고가를 내준 종목이고 검색기에서는 이제 12월 달에 12,110원에 이제 포착이 돼서 간헐적인 매매. 교육용으로 맨 처음에 고용은 12월 12일 날 2%.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 12월 12일 날 8번의 문자 나간 거고 그 2%의 범위의 기준을 12월 뭐 19일까지도 유지를 했단 말이죠. 뭐 17,000원대 이런 기준 이제 1조 깔짝깔짝 이제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 이후에 고용의 기준은 일단 12월 20일부터 해서 5%의 기준에 17,000원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변동성 매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17,000원대에서부터 19,000원대면은 이게 뭐 10%뭐 조금 더 올랐네. 그게 아니죠. 시장이 뭐 막말로 박살이 나 있는데. 아니 지수가 뭐 솔직히 미친 것도 아니고 글로벌 증시 다 폭등 나오는데 지수가 지 혼자 지금 얼마입니까? 어? G20 국가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국가가 우리나라의 기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12월 20일 이후에 뭐 개별 기준에 교육받으신 대로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고점에서 미끄러질 때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준점이 설정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의 기준은 기존의 전략과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분봉으로도 보지만은 일, 주, 월. 그럼 기존에 이제 12월부터 공략을 잡아놨고 어찌됐든 52주 고가를 넘긴 종목이고 그 52주 고가를 넘긴 종목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특히 1월 달에도 또 신고가를 내줬고 그러면 결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계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고 뭐 자영업 하시고 뭐 여러 분들의 경우에 이 경우가 결국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냅뒀더니 더 가더라잖아요. 그런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은 뭐 예를 들면 HLB라든가 예를 들면 뭐 어, 택도 없는 펀드멘탈 자체가 되지 않는데 누적 수급도 없는 쪽에서 이제 뭐 변동성만 확장되는 쪽이라든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제주 반도체라든가 교육은 무지하게 해드렸는데 제주 반도체라든가 그런 식의 흐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용 같은 경우에는 얘도 누적 수급은 그렇게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찔끔 요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IT 전체 반도체 소부장 쪽 그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어, 수급이 유입돼 있고 그다음 한미반도체, HPSP, 뭐 주성 엔지니어링 쪽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수급은 제한적이지만 리노공업, SFA 반도체, 고용 같은 경우가 일단은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아니 얘가 시가총액 1조면은 시가총액 순위 한 252? 그 전후에 놓여지는 애가 거래대금 순위 2위, 3위, 4위에 놓여진다라는 자체가 예? 그래서 다시금 지금 가격 반발력을 찍고 다시금 미끄러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지금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내 기준에서는 팔아야 되는데 왜 매도 사인을 안 주느냐 그 부분도 있고 또 시장을 원체 긍정적으로 보니까 지금 지수 2,500 이하에서 2,500이 뭐야 2,470인데 그 기준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률의 극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영이나 SFA 반도체가 오늘 그 꺾이고 돌렸잖아요. 지금 SFA 반도체도 수급이 수급 개선 폭은 또 없네. 짜증스럽네. 근데 일단은 SFA 반도체도 저점 대비해서 이제 2% 수준의 가격 반발력 그 이상이 되죠. 7,300원에 미리 매수해 낸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문자 발송합니다. 문자 발송을 하고 그리고 전략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고용부터 보고 이제 SFA 반도체를 볼 텐데 SFA 반도체 뭐 고용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내주고 꺾인다. 그러면 기존에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고용을 그저께 사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문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문자를 처음 받으신 분들은 이런 낭패가 어딨어? 그죠? 그 위에까지 이제 우리가 따라붙었으니까 고용은 19,000원까지만 따라붙은 거예요. 그죠? 고용의 최고 문자 오늘 문자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까지 고용 한 번만 더 19,000원 것까지 들어가 있나요? 18,300원부터 들어가서 19,000원이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SFA 반도체가 어제 막판에 들어 올려져서 이제 매매 사인을 라이브 방송에서만 코멘트를 드리고 매수세는 못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7,950원까지 따라붙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밀려 내려온 폭만 따지면 맨 끝에 잡으신 분들은 손실이 크죠. SFA 반도체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전략을 꾸리는데 결론은 어떻게 할 거냐의 기준에 가지고 가는 쪽의 전략이 유리하다, 가지고 가는 게 옳다. 그게 시장이 빠르게 돌리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빠르게 이 신고가 내고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월요일날 신고가예요. 월요일날 신고가 내고 4%나 밀려버렸어. 월요일날 신고가 내고. 근데 얘가 다시 강세로 전환이 돼야 지수가 돌려져요. 그럼 얘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은 뭐 지금 힘겨운 HPSP 어제 폭등 나오고 오늘 뭔 짓거리냐고. 이수 베타시스 29,000원에 검색기 뜨고 월요일날 그리고 31,000원에 매수세 냈더니 그리고 어제 고점에서도 매수세를 냈더니 그냥 주구장창 두들려 맞아. 이게 뭔 짓거리냐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세죠. 그쪽이 다 돌리는. 그러니까 LG화학도 반등이 있지만은 그쪽은 낙폭 과대에 대한 가격 반발력 아직까지는 추세가 전환되려면 거래 더 터져야 된다 그랬어요. 수급도 더 들어오고 포스코 DX도.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돌리는 흐름이 당연한 거고. 그랬을 때에 결론적으로 고용 SFA 반도체, 뭐 리노공업,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전부 다 신고가 나오셨다. 지금 월요일날 하이닉스 우리의 기준에서 월요일날 하이닉스의 50일주 신고가, 리노공업의 50일주 신고가, 리노공업도 신고가 찍고 23만 원대 넘기고 또 밀린 거 저렇게. 그리고 고용 SFA 반도체 신고가 오늘 기준에.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는 그러니까 월요일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월요일에는 SK 하이닉스의 신고가 그리고 리노공업의 신고가 그리고 화요일 어제 기준은 HPSP의 폭등 신고가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고용과 SFA 반도체의 폭발적인 신고가 그 신고가에서 눌린 건데 근데 이제 버겁죠.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좀 어제 가입할 걸 그거를 좀 매번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제 가입할 걸 그것만 컨트롤 잘 하셨으면 되고 또 이제 이미 가입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어제도 야간에 정중앙 선생님이 새벽에 접속을 하셔서 유튜브 방송 보셨어요. 새벽 어제 2시, 3시까지 방송을 해드렸는데 엔캠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최고점은 아니다. 다만 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 갭상승 이후에 흐름에서 좀 주의하면서 대처하면 된다. 그 기준점이 고용이든 SFA 반도체든 다 포함이 돼요. 뭐 제주 반도체, 한글과 컴퓨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변동성 종목의 기준의 흐름은 이렇게 잡아드리겠다. 사이트 찾아오시면 이제 유튜브에 어제 야간에 해드렸던 내용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 참 진짜
저쪽에 그 원격 조정 끊기기 전에 좀 들어가서 그 수정하라 그랬죠. 수정해 놓은 건가? 방송은 꺼버려도 돼. 만약에 수정해 놓은 거면. 그리고 오늘부터도 어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스트리밍 방송 넣으면서 왜 제목을 안 바꿔? 스트리밍 방송 넣으면서 장 끝나고 넣으면서 23일 공안시 방송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 누가 볼 거야 그러면? 어차피 고생하고 늘 것 같으면 제목은 수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유튜브 쪽에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원격 지금 아직 안 했으면 원격 해가지고 가격 좀 수정해 놓으시고 어? 어제처럼 뭐 컴퓨터 꺼졌어야 하지 말고 지금 실시간 방송 되고 있으면은 어? 지금 수정도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오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부터 좀 해달라고. 바쁘더라도. 수정해놓고 방송 이거 꺼놓으세요. 그리고 메인 화면에 여기다 뭐 올려놓으라 했어요 메인 화면에. 올려놨나 지금? 검색 기반? 오시면 SFA 반도체, HBSP, 이수베타시스, 엔캠 다 전략들 다 올려놔 드렸어요. 이수베타시스 다 올려놔 드렸고 IT 위주로 많이 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도 손절한 종목도 많고 2차전지 변동성 매매 접근했다가 그냥 또 두들겨 맞고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또 손절도 됐고 조금 정신 이제 가다듬고 대처를 하자라는 거죠. 왜? 반도체에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주력에서 좀 커버하고 대처를 하자는 거예요. 거기다 자동차 지금 아름아름 지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죠. 결론은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이 넘어가면은 매매 기준을 잡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고영이나 SFA 반도체를 우리가 요 기준에 매매를 했다.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는 가져가면 돼요. 뭐 직장 다니신 분들 매수하라고 매수했는데 바로 고점에서 또 꺾였으니까 차익 실현하십시오.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전체 인원의 기준에 또 매매 규모도 고려를 해야 돼서 특히 이제 IT 같은 경우 어지간하면 가져갑니다.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개장초부터 그냥 여차하면 다 매도 때려버리잖아요. 여차하면 매수했다가도 막 여차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19일 날 매도 사인만 4번 나갔죠. 매도 사인만 4번 나갔단 말이에요. 13만 7,900원에 그렇게 하고 그날 종가가 10만 5,100원인가요? 10만 5,100원, 14만 2,002원 찍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쪽은 바로바로 그냥 막 때려요. 이거는 자칫 잘못 꺾였다가는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또 오늘 같은 날 세게 들어올려서 고점 넘겨야 되는데 못 넘겼으니까 얘는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도 있고 아예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 선대인이든 뭐 박순혁이든 그런 애들이 아무리 악을 쓰고 난리를 쳐봐야. 근데 이런 쪽은 냅두니까 가더라는 절대 아니라고 그랬지만은 주력의 기준을 반도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작년 2차 전지의 흐름처럼 2차 전지를 결국은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이렇게 가져가면서 코스모 그룹주 뭐 금양까지도 매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비중이 2차 전지가 50% 이상 뭐 60% 70%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설정 범위까지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당일의 기준에서는 SSV 반도체 고용이 또다시 실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방은 주력 포트폴리오가 아닌 변동성 기준을 잡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날 이수페타시스가 34,000원까지 올라가는 기준에서도 얼마에서부터 29,000원 포착되고 그럼 얼마에 15% 수익이죠. 그럼 그 다음날 또 갈 것 같잖아요. 180만 주나 쌍끌이로 샀으니까. 결국은 그 다음날 어제 기준이죠. 처참하게 두들겨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뭐 고점에서 밀린 물량에 대해서 뭐 가져가겠다. 과하다. 마찬가지예요. HPSP 어제 신고가 낸 거예요. 어제. 그래놓고 오늘 이렇게 두들겨 맞아요. 또 시가총액 4조 원 넘는 애들. 결론적으로 얘도 가져간다 이거예요. 한 달 만에 신고가를 또 내준 거니까. 시장 지금 1월 달에만 7% 8% 빠져 있는 장에.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접근하신 분들은 버거우실 수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장이라는 거 시장 한번 볼까요? 그냥 밀리고 있으면 짜증이라도 안 나죠. 그리고 밀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분들이 정상적인 전략, 경제 동향이나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잡아주면 그러면 짜증이나 들나지. 뭐 대략적으로 7% 빠지는 거 고점 대비해서는 7.799. 응? 정상적인 분들이라는 표현을 뭐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은 거냐면 글로벌 증시의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은 사상 최대치는 아니지만 나스닥도 얼마 안 남았고 얘는 작년 1년간의 랠리가 1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20년 만에 가장 큰 랠리가 나온 거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대치,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영국, 유로 전부 사상 최대치, 그리고 하다못해 대만 가권 지수까지도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3천 얼마야? 3,200포인트 수준. 근데 무슨 엉뚱한 사람들 방송 나왔고 그것도 공중파까지도 경제평론가라고 대도 않는 애 갖다 불러앉혀놓고 우리나라 증시 왜 이렇게 약합니까? 글로벌 증시 비교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증시 왜 약합니까? 아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정신 나가네지.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 폭락이지. 야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 경기 부양해야 돼? 야 난리 났네. 폭락이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리면. 물론 이제 급격한 인하가 아니라 제한적 인하면은 단계별로 빠지지만은 그건 정점에 달합니다. 중국은 아예 영향력이 없다 그랬죠. 근데도 10시 반 되면은 지금도 코멘트 들었을 거 아니야. 중국이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중국 강부합이야. 글로벌 시장에 그리고 영향을 미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일본 니케이가 12% 13%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지금 눌려져서 10.929 고점 대비 2% 밀린 거니까 13% 오른 거예요. 저점 대비. 우리나라는 7%가 빠지고 얘네하고 우리하고 이격이 20% 빠져 있어요. 20%. 근데 얘네도 뭐라 그래요? 시장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일본이 망해가고 있다. 뭔 소리 하고 있어. 얘네가 달러 대비 약세를 띈다고 일본이 망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수가 상상을 초월한 사상 최대치 고점을 40년 만에 34년 만에 넘기고도 거기서부터도 20% 이상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3,300이 아니라 4,000 가 있어요 지금. 근데 얘네가 국가가 망했다고? 대도 않는 소리도 그런 엉뚱한 소리에 그렇구나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결론은 이런 이격이 발생되는 흐름은 지금 뭐 1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이런 경우는 저도 38년 하면서 이런 경우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동남아 위기 때 IMF 때 동남아 전체는 붕괴되고 선진시장 안 무너졌어요. 오히려 강했어요. 일본이나 뭐 유럽, 미국은 동남아 위기 때 있잖아요. IMF 때. 그때는 강했어. 우리는 완전히 박살났고 우리가 잘못해서 박살났어? 외환장고가 없어서 박살났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는 얘기예요. 외환장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터져서 동남아에서 외환 위기가 나온 것이 우리나라까지 타격을 받은 거죠. 왜? 완전한 선진시장 분류가 안 되니까. 그게 명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돼.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글로벌 증시하고 저 이격 다 사상 최대치 고점 3,300만 잡자 이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3,300이야, 2,500이야. 800포인트가 올라야 돼. 그래봐야 30%입니다. 일본하고 올해 들어서만 이격이 20%예요. 20%가 뭐야? 그 이상이지.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느냐? 100% 움직이지. 지금 미국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일본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발 AI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 증가거든요. GPU의 수요 증가. 그 GPU의 수요 증가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비중이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의 실적 개선폭을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사양 반도체, DDR5라든가 또 낸드의 바닥. 그것 때문에 미친 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장 대비 3배 올라온 거예요. 삼성전자가 개뿔 못 가요. 뭘 못 가? 3배 올랐다고. 하이닉스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거기에 연동돼 있는 한미반도체, 박순혁이 정신 나간 애가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다 팔아서 2차 전지 몰빵을 하고 개박살나 있죠 지금 2차 전지. 걔가 얘기한 이후부터 거기서만 따져 148만 원 그것도 필요 없고 150만 원대도 필요 없고 그놈아 때문에 공매도 금지됐잖아요. 그 안 좋은 거라니까. 공매도가 금지가 됨으로써 공매도 금지 소식과 함께 에코프로 90만 원대까지 회복했잖아. 한 방에 상한가 가면서. 그러니까 그놈들이 거기서 또 얘기했잖아요. 선대인하고 박순혁이가 140만 원대에도 강력 매수를 해놓고도 언제 그랬냐고 뻥치다가 90만 원 올라올까 보셨죠? 에이, 이럴 때 왕창 샀어야지 왜 못 사요? 지금 왕창 사야지. 있다고 헛소리 진짜 개소리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지가 또 언제 그랬냐고. 에코프로 50만 원 깨졌어 안 깨졌어? 에코프로 어제 50만 원 초반이었는데 응?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도 헛소리하고 앉아있단 말이야. 어제 깨졌었네. 49만 원에 끝났었네. 응? 그러니까 결론은 공매도 금지 때문에 더 부정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뭐 그런 종목군들 빼고 결론적으로 반도체 쪽 그리고 자동차 쪽 매집 매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고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격이 발생되고 우리나라가 올해 7%가 밀려 있는데도 반도체 쪽 아니 고용 어찌됐건 SFA 반도체 고점 대비 밀려 있어도 전일 대비 강세고 결론은 50이 신고가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럼 오늘 두들겨 맞은 게 아프더라도 그럼 그건 윤정도를 못 내시고 무조건 잘라내는 개념의 기준을 잡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 특히 이제 우리 VVIP 회원님들은 전화 한 번씩 다 드릴 거예요. 아마도. 요거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요건 그냥 여러분들께 서비스 드리는 거야. 어제 야간에 이 상품 안내해드린 영상 교육 있죠? 그거 중간중간에 올려드릴 때 그것만 딸랑 올려드리지 말고 어제 야간 새벽에 글 올려놓은 거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계좌 수익 매매 수익 잡아서 올려드린 거 5억 계좌 7억 얼마 돼 있는 거예요. 40% 50% 수익 나 있는 부분 보름이잖아 지금 시장 깨져 있는 상황에. 그런 수익 범위를 목표로 가고 그 수익 범위가 도달이 안 돼도 제가 판단할 땐 포트폴리오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SFA 반도체 고용 오버나잇은 절대 안 해요. 일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설정 범위를 좀 잡아서 대처하고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가 수익이 안 나면 뭐 15% 수익 났어. 그 돈 빼가지고 나가실 거야? 아니잖아. 15% 수익이 났는데 이장에. 그러면 15% 수익 난 거에 이 기반을 열지 않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그러면 나 라이브 방송 연장할래요. 이렇게 되겠죠. 15% 수익인데. 그리고 나 주력 포트폴리오 설정해 놓은 거 이외에 다시 또 기준 잡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준 설정을 잡겠죠. 요거는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 개월수를. 어차피 550이었고 VVIP가. 그럼 그걸 결제하시면은 공짜로 듣는 거죠. 1개월에. 20% 수익이 안 나온다고 치면. 손실은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나요? 손실이 어떻게 나나? 신고가 나고 꼭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오늘도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안 들어가는 거야. 뭐 억지로 왜 들어가 종목을. 이수베타시스 반등 나온다고 이수베타시스 막 무조건 막 살까요? 거래가 없는데. 우리가 최소 5분 그다음에 최대 10분 20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1억 계좌 기준에 10분이면 5분이면 좋아 편해. 5억 정도는 거래만 터져 있으면 소형주에서도 5억 정도는 쉽게 들어왔다 놨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억이면은 고형이 이렇게 거래되고 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이 쉽지는 않아요. 한 번에 들어왔다 놨다 해야 되니까. 20억이면 여기 얼마예요? 10만 주를 사야 돼 우리가. 10만 주를 사는 거는 살 수도 있어. 고용 이거 10만 주 사서 어떻게 매매할 거야? 그러니까 고용을 들어가도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장난 애들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을 들어가 봐야 1억 계좌의 기준에 만약에 20분이다. 그럼 고용은 우리가 1억을 한 분당 1억씩 다 들어갈 수 없으니 결론은 고용의 기준에서 뭐 예를 들어서 30%만 채우겠습니다. 6억을 채울 텐데 오늘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러면 30%만 채울 건데 뭐 개별적으로 더 채우시는 거는 말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은
정리하시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걸 절대 권해드리지 않고. 그러면 6억 빠지고 두 번 분할 매수하면 3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3억이면은 만주 2만 주면 돼. 그것도 쉽진 않아. 우리가 막 위로 쌓아 올릴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그 18,950원에 삽니다 하면 18,950원에 매수가 만주 들어가 있으면 누가 밑으로 막 던져줘요? 위로 막 들어올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 던져버리면 휘청해갖고 또 훅 밀리기도 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전략을 설정을 할 거고, 기준을 잡을 거고, 그에 맞는 종목을 설정을 할 거고. 그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 호가창은 있는데 저거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때려줄 거야? 거래가 없죠. 이번에 터진 거래 대비 1,500만 주 대비 마감 때까지 우리 계산 방식으로는 지금 기준이면 고점을 계속 넘긴다고 했을 때 500만 주. 그렇지 않으면 400만 주 수준에서 끝내요. 그것도 안 실릴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 어? 지금 호가창이 이제 위쪽에 쌓여 있는데 이러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매도가 좀 있어서 짜증스럽긴 한데 이러면 오히려 좋아요. 응? 이걸 강하게 매수하는 쪽에 연동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이걸 사재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20억 다 사면 30만 주를 사야 돼. 30만 주 어떻게 우리가 이거 다 걷어가면 아이고 형님들 사셨어요 하고 띄워주나 누가? 더 패대기 쳐버리지. 그 물량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소설이 아닌 실전 매매 기준에서 수익을 잡으셔야 되는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가 아까처럼 거래가 순간적으로 빵 터지고 계속 움직였다면은 오히려 이런 쪽이 한번 시세가 붙기 시작하면 HPSP 어제 같은 경우에 800만 주 터지면서 흐름 좀 일찍 잡았다면 또 1월 19일 날 갭상승이 나오긴 했었지만 일찍 형성이 됐다면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거래 터질 때 뭐 1,000만 주씩 터져주잖아. 5천억씩. 그럴 때 집중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야 못 살 수도 있어요. 못 살 수도 있어. 매매를 오늘 안 할 수도 있어. 일부 하더라도 비중 조금만 합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설정해서 좀 놓고 전략을 꾸려드린다 말씀드리는 거고 뭐 고용을 설명하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얘기가 됐는데 시장 상황은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에 펀드멘탈적으로 볼 때 무조건적으로 저는 강한 윗방향. 그리고 죄송한데 물 좀 한 통만 주세요. 강한 윗방향을 보는 거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도 지금으로서는 가장 센 친구들이 누구예요? 가장 센 친구들이 결론적으로 IT 신고가를 내는 쪽은 IT 위주예요. 개별 몇몇 종목이 개별적으로 뭐 움직이는 거 빼고 그리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이라면 이제 조금 전에 11시 반에 녹화를 뜨는 과정 그 기준에서 이제 19,390원일 때 설정해 놨던 이유는 얘가 오늘 18%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방식대로 하면은 앞으로 그 종목 검색 기반 단기 더블반의 경우는 그렇게 전략을 꾸릴 거예요. 지금처럼 추세 매매로 가는 게 아니라 천하의 하이닉스가 거래 터져서 그쪽을 따라 붙더라도 그날 다 전략 매도할 거란 말이에요. 다음날 갭상승이 기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론은 고점 대비해서 1.5% 근데 고용은 1.5%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HPSP 같은 경우 어제의 경우에 한 방향으로 쭉 거의 움직여졌죠. 물론 뭐 눌리는 흐름도 있었지만 그런 이제 그 무게감이 있는 쪽의 변동성이 그나마 좀 제한적인 쪽은 뭐 1% 기준 잡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이제 막 1조 넘긴 종목이죠. 둘 다 SFA 반도체 고용. 어찌 보면 제주 반도체도 지금 1조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고수준 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쪽은 이제 1.5%, 뭐 3% 이렇게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근데 18%의 기준이니까 마지노선 설정 범위를 19,200원을 잡는다. 그러면 이 마지노선 설정 범위의 매도 사인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 밑에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추이추대로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전략. 라이브 방송이나 우리 VIP 방이나 지금 매도 문자 안 나갔잖아요. 위에서 사신 분들 손절이 됐든 뭐가 됐든 특히 이제 뭐 고용은 오늘 최대 고점 잡은 게 19,000원이고 오늘 기준에 그리고 저 밑에 18,500원까지 매수를 했잖아요. 밀려 내려올 때도 처음에 매수가 18,300원인가요? 뭐 그렇게 매수가 나갔고
오늘 개장초에 18,300원? 그러니까 누구나가 수익이에요. 근데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부분보다도 추이 추세로 가져가시는 전략을 꾸려드린다는 거고, 우리가 종목반이 오픈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오후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 지금의 기준에서 상황에 따라서 차익 실현 정리를 싹 한다는 거죠. 응? 무조건 오버나잇은 안 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잡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 이외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수익 범위 이런 기준을 들여다놓고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주가가 19,000원 공방을 재차하고 있는데, 요 기준에 이제 그 저기를 잡아드릴게. 그 22일 날 어찌됐건 문자 나간 부분이 그러면 17,000원부터 22일 날 17,000원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투건 들면 이제 신고가입니다라고 하면서 거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래가 실려 있습니다라는 기준점에서 이거 어떻게 돼? 잠시만요. 수식에 제가 뭘 잘못 건드렸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저장 안 합니다로 누르고 그리고 나서 재차 키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이제 유지 전략의 일주 월봉을 다 잘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잘라 드리는 부분 다시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지금 코드 번호가 이제 눈이 안 보여요. 저도 이제 098460 그렇게 해서 다시 보시면 18,900원이에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범위라든가 손절 범위 다 넘어갔어요, 이제. 근데 손절 범위는 아니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의 기준에서 최고 고점 우리가 따라붙은 고점이 19,000원이니까 22,000원 찍고 원칙대로의 기준이면 이런 가격에 왜 차익 실현을 못 해줬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원망스러워요, 윤정도 이렇게 되는 거지. 다만 크게 부담 없다. 크게 부담 없다. 그리고 하이닉스 부분에 13만 9천 원의 매수인을 내보내죠. 뭐 13만 9천 원에. 오늘은 원래 이제 개장 초에 하이닉스부터 매수 사인을 내드리고 스타트를 잡는데 오늘은 매수 사인을 안 드렸었어요. 13만 9천 원에 이제 1% 돌리면 매수 그렇게 설정을 잡고 현대차 매수 2번 나갔고, 그리고 얘도 지금 너무 과하게 미끄러졌는데 1.5% 정도 48,500원에 매수 전량 들어오면은 매수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뭐 이미 나갔고 무리수 두지 마세요. 그리고 고용의 경우는 일주월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감 때 이제 뭐 일주월봉 또 자르기도 하겠습니다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어떤 거? 아니 지금 현재 기준에 52주 신고가를 내줬어. 근데 뭐 더 이상 어쩌라고. 차익 실현 못해 속상해요? 더 갈 수 있지. 응? 시장만 윤정도 말처럼 강화된다면 바로 슈팅인 거고, 만약에 시장의 강화가 뭐 윤정도가 강해질 거야, 강할 거야, 강합니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못 움직여 버리는 흐름이라면, 그렇다면은 고용의 경우에 똑같이 눌림목 나오고 1월 달에 고점 찍고 이렇게 막 눌림목 나왔었잖아요. 이 고생을 한 차례 겪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 고생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말씀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지금 VIP 방에 계신 분들, 지금 민지 씨 그 포트 다 받아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 가입하신 분들 명단 싹 주세요. 명단, 자산 규모, 그리고 VIP 방인지 어디에 계시는지. 그렇게 해서 자산 규모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전부 다 VVIP 방으로. 뭐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뭐 라이브 방송 그런 설명도 하지 마. VIP 방에서 좀 힘드시죠?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처하세요. 나는 직장 다니는데 실시간 대처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러시면 VIP 방에서 하세요. 그게 아니고 핸드폰 가지고 화장실 가실 때라도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접속하셔서 물어보시면 영상을 통해서 뭐 전략을 설정을 해드리든 할 거 아닙니까? 응? 그렇게 대처가 되셔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아쉽지만 뭐 오늘 종가가 형성된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거래대금 10위 안에 5위 안에 있습니다. 요 기준에 여기 부분에 차익 실현이 됐었어야 된다는 거는 교육을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윤정도가 매도 사인을 못 드려서
앵겜 같은 경우는 그냥 때리십시오 할 텐데 얘는 그게 아니라 만에 하나 이렇게 꼬리가 달리더라도 가져갑니다의 기준을 설정하니까 왜 목이 터져라 설명했잖아. IT에 대한 기준에서의 긍정적인 해석 부분을 지속한다. 그렇게 하고 저 기준에 앵캠에 이제 그리고 이거 좀 생각난 김에 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여기 다 보강해서 디자인해서 다 넣어주세요. 어? 그 디자인하신 분한테 부탁을 하시든 보강해서 다 넣어주세요. 맨 밑에 자료. 그리고 이 고용 같은 경우에 일주월봉을 이제 언제적 잘라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기준이 10월부터 아마 잘라놓은 것 같아요. 그럼 10월부터 똑같이 다시 올려놔서 주봉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딱 10월의 기준일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요렇게도 이제 설정을 잡을 겁니다. 요게 더 이쁘려나 이게 더 이쁘려나 똑같은 걸로 일단 잘라드리고 나서 다시 설정을 할게요. SFP 반도체도 변동성이 저희 지금 만만치 않죠. 뭐 저런 식이에요. 그런데 잠시만요. 갔다 올게요. 아유 이게 실시간으로 녹화 뜬다라는 게 들여다봐야 되니까 이 프로그램의 월등히 좀 개선되어 주는 쪽이 그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지금 매집이 돼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거래 터지고 뭐 소위 제주반도체처럼의 거래 터지고서의 흐름인데 제주반도체하고의 차이는 제주반도체는 지금 한 500% 펀더멘탈이 개선된 건 제한적인데 500%를 들어올린 거고 얘네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의 이제 설정 범위를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면서 볼 수 있다. 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도 지금 7,300원 매수엔 잡아드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용 쪽의 기준을 또 잡아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10월 달 거부터 이제 그 주봉 잘라서 놓고 보시면 기존에 올려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습니다. 근데 원하는 것만큼 이 시장도 한번 볼까요? 지수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장하고 똑같이 가다 시장 박살났는데 얘만 신고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 SFP 반도체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 하도 두들겨 맞고 지수가 빠지니까 내 종목이 다 박살났다 이걸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야 대박이네. 만약에 오늘 샀는데 좀 밀렸더라도 나 이거 갖고 가도 돼요?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보통들 보면은 뭐 매수 평균 단가에 10% 이상 밀리면 또 20% 밀리면 손절합니다. 이런 기준도 있더라고. 근데 그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면 안 되죠.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고용도 지금 또 변동성이 저 위에서 형성돼 있을 때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까 19,390원에 녹화를 시작한 거니까 좀 힘겨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뭐 아쉽게도 라이브 방송에서만 코멘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 그 내용 좀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매도 신호가 맞아요. 그리고 중립으로 설정은 잡아놓지만 시장 영향이고 매도 신호가 맞습니다만 IT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가져간다 이 기준이죠. 그럼 다시금 상승 잉태 확인형이 또 뜬 거예요. 또 떴는데 거래가 수반되고 흐름이죠. 주봉입니다. 이번 주 말까지 거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전 거래 다 넘기겠죠. 그 거래대금 기준 넘기고서의 강세이기 때문에 꼬리 달리고 음봉이면은 와 거래대금 터지고 정점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제 단기 부분에서 뭐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매직 계산기 활용해서 1.53%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정점의 거래는 어제 올려드린 엔캠의 2부 영상 그 교육 영상이에요. 제가 나중에 공지사항 맨 하단부에 넣긴 하겠지만은 거래대금과 뭐 캔들 변동성 추이에 대한 정점 인식을 엔캠도 지금 끝났다 최종점이다 이렇게 잡을 수는 없어요 사실 엔캠조차도.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관점의 설정 범위를 보시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이제 잡아드릴 수 있을 만큼의 이 크로스 부분이 내일 바로 눈에 튀게 나올 거예요. 영선 위에 있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거고, 그죠? 여기서도 당연히 긍정적인 거예요. 영선까지 돌파했고 꺾임 크로스까지 거래까지 실어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전부 매수. 막말로 시장 깨지면서 이렇게 눌려 내려왔던 부분 이거를 못 견디면 안 된다는 거고. 어? 작년에 2차 전지 뭐 몰빵식으로 진짜 50% 이상 비중을 채울 때랑 똑같이 소부장 쪽은 어지간해서 매도 안 합니다의 기준을 설정 잡아드리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그대로 해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응? 주력 포트 채우고 그 다음 반도체 소부장 채우고 그 다음 변동성 종목 채우고 됐죠? 그렇게 해서 고 0의 기준에 이제 주봉을 설정을 잡은 거고 지금 또 19,400원대까지 올라섰던 부분이 또 꺾여져 버렸어요. 꺾여져 버렸는데 다시금 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은 개별 매매가 원활하시다 하시면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다. 차익 실현할래나 아우 변동성 정신없어. 다만 전체적인 공식적인 매매 사이는 현재 기준에 매도로 설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에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하이닉스 13만 9천 원에 매수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녹화하다 보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근데 앞으로 이것도 행복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변동성 매매방하고 방을 2개를 만들 거예요. 라이브 방송 창 자체를 마이크 2개 갖다 놓고 결론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길게 뭐 녹화 못 해드려요. 오히려 이제 그 저쪽에서 해드릴 수는 있겠죠. 전략, 변동성 전략 녹화하면서 그 녹화분을 VVIP 방에 한 템포 지나서 올려 드리는 부분은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같이 실시간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는 어차피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는 다 설정이 돼 있으시잖아요. 거기에서 변동성 기준 아유 막말로 오늘 SFA 반도체나 고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들어갔다 만약에 변동성 그 단기 더블방에서 그럼 차익 실현 재편입하고 있겠죠 지금 적은 비중이서라도 뭐 30% 미만 비중에서라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신호 뜬다고 해서 또 문자 나간다고 해서 다 사요? 아니지 그건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인 건데 그래서 하이닉스 지금 뭐 13만 8,800원입니다만 13만 9천 원으로 매수인을 냅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편입 설정 가질 수 있다. 그거는 VIP 방과 VVIP 방에만 문자 발송이 됩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일봉, 분봉 다 볼 거예요. SFA 반도체도 보긴 봐야 되는데 이미 어제 야간에 PDF 파일 다 드렸어요. SFA 반도체. 그리고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오후장 늦게 거래가 빵 터지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연동돼서 같이 움직임 가져가신 분들도 일단은 계신 상황이고. 일봉 보겠습니다. 월봉부터 볼까요? 월봉 보시면은 이제 주봉에서 그 시장 변동률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주봉하고 일주 월봉을 다 묶어서 보여드렸었네요. 그러면은 월봉은 이제 뭐 오늘 기준에서 한번 볼 수 있는 범위가 있나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앞전 고점을 다 넘겼어요. 넘긴 기준의 흐름이고 이때 기준에 이제 정점의 인식, 하락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된 거죠. 그럼 명확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질적인 종가 기준에서의 그 고점인 거고요. 그리고 그 종가 기준에서의 고점을 사실상 살짝 돌렸다가 종가로 뚫지 못했는데 12월에 1월 달에 종가 기준의 고점을 지금 일단은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꼬리의 고점도 18,810원의 고점도 거래를 수반하면서 넘겼어요. 앞부분의 거래가 다 없잖아요. 거래를 수반하면서 넘겼어요. 여기도 똑같이 희한하게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뜹니다. 거래 기준은 무조건 이 거래는 계속 넘기면서 가야 돼. 최소 범위. 이거. 최소 범위. 얼마예요? 9,200만 주잖아요. 그럼 무조건 넘기고 가야 돼. 월봉 기준에. 9억? 9억인가? 따져볼게요. 9억이면은 4천, 아니야. 9천이겠지. 지금 이제 뭐 벌써 그런 거래 부분들은 전부 이제 실려있는 범위들이니까 저렇게 해서 저거, 그 다음에 7963, 700으로 잡아야죠, 뭐. 7963이지만은 반올림도 아니고 더 위로 그냥 세게 올려서 거래는 무조건 터져야 되니까. 말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지죠. 오늘도 벌써 뭐
마감 때까지 2천만 주 이상 터질 텐데 이 흐름이라면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 아주 단순합니다. 이걸 일주월봉으로도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하락,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떴죠. 그죠? 그럼 매도지. 이 기준의 매도 신호가 어디까지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매도인 거예요. 그잖아요. 반등의 매수의 신호가 단 한 번 나온 게 있어요? 아, 여기 망치 있지 않습니까? 거래가 없잖아. 거래가 없는데 무슨 개뿔 망치야. 중간에 뭐 장학형 뜨고 이거 다 뭐예요?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는데 이게 무슨 망치야. 저 장학형이야.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거. 저런 걸 가지고 뭐 장학형 떴습니다. 이 회사가요 끝내주고요.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보죠. 거래대금이 지금처럼 최상위에 놓여져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때도 뭐 중립범위 꼬리가 달리고 이제 상승 때 확인형까지 형성돼서 보여지는 부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래 대금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기준에 12월 달에 볼 수 있었던 거는 얘도 꼬리 부분을 음봉으로 몸통으로 기준을 잡고 저 라인을 다 넘기는 설정 범위. 그래 12월이 실질적으로 매수의 기준이고 우리는 12월에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시장 영향과 함께 주봉에서 보실 때 꼬리 달고 좀 내려왔던 부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말씀드렸잖아요. 5번에 안 하고 다 정리해서 끊어놓고 거래 터지는 날만 들어가면 돼요. 현금 100%. 주력 포트폴리오 채우는 건 별도고 난 매매가 원활하다. 우리 바다 선생님도 종목 2개에 집중돼 있으잖아요. 전량 뭐 오늘 뭐 반등이 나왔던 어제 손절했던 다 필요 없는 거야. 근데 문자 여러 개가 뭘 살지 모르잖아.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하루에 뭐 20분뿐이 접속이 안 돼요. 그럼 그때 접속하셔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자, 지금 1시인데 지금 12시인데 지금 오늘 살 거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되죠. 그럼 윤정도가 아 오늘은 살 게 없어요. 멈추세요 그냥. 수익 내려고 하는 거지 오락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무조건 매매를 해야겠다. 그거 생각 바꾸시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오늘 뭐 들어갈 게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 그럼 있습니다. 요 종목 들어가시고 대신에 종가에서는 무조건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러려면은 거래가 지금 터져 있는 종목을 봐야지. 거래가 없는데 이거 지금 사세요. 장 끝날 때까지 거래 없으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대형주는 개장주에 거래 없으면 장 끝날 때까지 거의 거래가 없어요. 어제 장 막판에 움직인 SFA 반도체 같은 케이스가 이제 신기한 케이스고 이제 막 1조 넘긴 종목인 거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얘기해드리는 부분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함께 가셔야 됩니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차분하게 그냥 나는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갈 거예요. 가장 좋은 거고 어차피 매매할 건데 매매 지금 장중 들여다보고 있는데 뭘 설정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윤정도 네가 매매 좀 대신해줘 그러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라면 지금이 너무너무 좋은 행복한 조건에 예전 이토마토나 한국경제TV가 했었어요.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뭐를 매매 따라하기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지금 윤정도가 그럼 매매 따라하기를 기준 잡아드릴 터이니 윤정도의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기준 거래량도 다 그 전에 1,500만 주, 2,000만 주 잡아드렸고 오늘 그 거래량이 터지고요. 그러면서는 다만 꼬리 달리는 게 저 부분의 차익 실현 부분 계속 같은 말씀드리지만 저 부분의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내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지 그거 이외에는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갭에 대한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교육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눈에 갭이 안 보이잖아요. 갭이 나와야 목표 주가 설정을 하지. 지금 앞부분을 돌파를 하는 거니까 고점 돌파잖아요. 요 고점 돌파 52주 신고가에. 그러면은 이 고점 돌파에 갭이 나와 있어 없어요? 돌파 갭이에요 이거 지금. 여기 갭 있잖아. 종가 대비해서 갭 상승했죠. 그럼 갭 하라겠나? 원래의 기준이 몸통과 몸통 사이의 공간 그것을 갭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세요? 몸통과 몸통의 공간이 없지만
종가 대비해서 들어올리면 와 갭 상승했어. 야 개장초에 갭 상승했어 그러지 개파락이 따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봉에는 이 표시를 안 했지만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일봉에서는 이 표시를 해야죠. 주봉은 뭐 목요일 금요일 날 돌릴 수도 있고 오늘 당장도 돌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이 됐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매매가 장중에 신호만 주면 난 매매를 좀 그래도 좀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말씀드린 단기 더블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잡으시고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2월 달 기준에 우리가 교육용으로 처음 스타트 잡았던 그 기준이 요자락이 뭐예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첫 거래에서는 거래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사실상은. 그래서 저 때는 2%. 그 다음날의 기준은 오히려 이제 조금 비중을 그 다음날부터 늘릴 수도 있는 위치.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런 데서는 이거 고점 넘깁니다. 거래 터지고 고점 넘깁니다. 여기서 이제 5%의 비중으로 실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거래가 둔화돼 버렸어요. 그럼 자르냐 마느냐 했을 때 시장을 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안 자릅니다. 근데 시장이 붕괴가 돼서 뭐 핑계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시장이 붕괴가 돼서 밀려 내려오는데 시장 7% 밀려 내려온 거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장됐던 종목이 눌려 내려온 게 솔직히 뭐 엄청나게 버거울 수준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자산을 운영하실 때에 막 저렇게 18,000원짜리가 15,000원대 초반까지 와버리면 3,000원 밀린 거니까 뭐 얼마야 막 20% 가까이 최고점 대비. 근데 최고점에 사셨냐 이거지. 아니잖아. 대부분 요 정도에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라내야 될 상황이라면 정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여기서의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5MA, 20MA 거래량 제한적이었죠. 근데 시장 자체 거래대금 줄은 걸 어떻게? 그 이날 매수 사인을 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틀만 일찍 가입하셨으면 17,000원이야. 아니 머리 아플 것도 없어. 아우 짜증스러우면 그냥 여기서 확 차익 실현해 버리셔도 되는 거고 17,000원, 17,200원에 샀잖아요. 두 번. 그럼 지금 18,700원인데 아우 짜증나 얘 왜 못 가? 확 팔아버려도 돼. 또 매직 계산기 다 유료 회원님들 왜 매직 계산기 없으신 분들 다 달라 그러세요. 유료 회원님들 이 매직 계산기 받으시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1.5%. 난 3% 정리했어. 그럼 17,100원의 평균 단가에 그저께 2,500원 올랐어. 얼마야? 15% 20% 수익이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에 오늘 뭐 얘는 상관없어. S&P 반도체 좀 더 이제 단가 한번 볼 거고요. 얘야 뭐 최고점 19,000원까지만 따라붙었으니까. 또 밑에서 산 게 있으니까 평단은 문제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짜증스럽다. 응? 자르고 싶다. 아니 가지고 가세요. 나 매매 빨리 하고 싶은데 내일 또 막 변동성 종목 하고 싶은데 오후장에도 하고 싶은데 그럼 얘기했잖아요. 다시 보여드려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네이버 검색하셔서 이쪽으로 오셔서 목표 수익 도달 안 되면은 그 금액을 환불 받으셔갖고 제가 볼 때는 연장하시겠지. 요 상품 말고 요 상품은 일시적으로 딱 3개월만 하는 거니까 VVIP 연장하시겠지. 그러면은 한 달 공짜로 듣는 거 아니야. 수익 내고. 아니 수익이 안 나겠어? 실전 투자대 7번 우승한 윤정두가 그냥 매매 따라하기 똑같이 따라하세요. 포트폴리오는 그냥 구성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략을 잡아드리는데 수익이 안 나겠어? 날 것 같은데? 응? 그렇게 되면은 20%면은 이제 그 20% 수익이 나면은 환불이 없고 그리고 이제 20% 미만 19% 수익 나면은 환불을 해드리는데 19% 수익 났는데 한 달 만에 19% 수익 났는데 그만두시겠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야. 이 상품 또 하고 싶어. 근데 윤정도가 피곤해 안 할래요. 그러면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겠지 이제는. 응? 결론적으로 이제 5분봉 다시 마지막으로 잘라서 올려드릴 건데 차분차분하게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대처하시면 돼요. 매매 쌓인 대로 이거 저기를 안 잡아드렸네. 윗부분만 해드리고 이 갭에 대한 부분 갭에 대한 설정 범위를 여기를 잡으면 17,000원에서 13,500원이니까 얼마예요? 3,500원이죠. 25,500원이 1차 목표 주가 25,500원.
응? 2차 목표 주가는요. 11,000원 잡고 17,000원이니까 6,000원, 23,000원. 1차 제가 다시 잘라 드릴 테니까 1차 목표 주가 얼마? 25,000원, 2차 목표 주가 23,000원. 아시겠죠? 종가가 여기였어요. 여기였다라는 걸 감안하고 기준을 잡는 겁니다. 대략 뭐 17,000원이라고 기준을 잡고 종가. 거기에서 갭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 갭이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안 보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1차, 2차의 범위에 다시금 이제 뭐 일봉 차트 그림 꺼내놓고 다시금 또 그려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편입 신호의 기준이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편입 신호의 기준이었다. 그죠? 패턴 부분은 상승일 때 확인형에 확인이 돼서 나와준 거죠. 패턴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매도였다. 근데 우리는 변동성 종목으로만 치부해서 들어갔다면 그냥 매도 그대로의 설정을 잡았을 텐데 우리 IT 전체 소부장 쪽,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어지간해선 매도 안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우선순위 범위를 한미반도체, HPSP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꾸준히 가져가는 쪽의 기준, 그리고 나머지 SFA 반도체, 리노공업, 고영, 하나마이크로는 변동률에 따라서 거래가 수반되느냐에 따라서 차익 실현 설정 여부에 고민을 하겠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렸었어요.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다. 거래량 없이 변동이 확장되면 꼬리 달리고 운봉 떨어질 때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고점 부분에 이제 다시금 그림 그려드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우리는 명확하게 기준을 잡는다. 단기 변동성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그리고 매도 사인을 못 드린 부분, 못 드렸다고 표현해요. 못 드린 부분은 윤정도를 혼내시고 매도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합니다. 굳이 여기서 잘라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000원, 2차가 얼마? 23,000원. 자, 됐죠? 그렇게 해서 이 엄청난 흐름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의 신호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응용도 못 하시면서 뭐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뭐 파동 원리 그런 거 설정하실 필요 없어요. 윤정두가 잡아드리는 요 내용만 기준을 잡으셔도 무난합니다. 크로스 나와 있는 상태에 영선을 넘기고 거래가 빵 터졌다. 요 자락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파란 색깔 기준에 꺾였어요. 꺾입니까? 데드가 계속 유지되고. 흥분되지 않아요? 저는 흥분됩니다. 어떤 게요? 변동성 매매반 잡아드려서 변동성 매매라고 이 표현을 그 제목을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단기 더블반 안 그래도 너무 야하고. 그래서 뭐 어찌 보면은 이거 그냥 뭐 수익 내려고 막 무리수도수 매매하면 큰일 나는데 이 그잖아요. 솔직히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수익 내려고 막 그냥 함부로 엔캔 같은 거 그냥 막 몰빵합니다. 그래가지고 폭등 나오면 하루에 막 20% 올랐죠. 청산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나쁜 윤정도지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안정성의 기준을 잡고 가장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런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야죠. 마지막에 이제 분봉입니다. 이제 분봉 놓고 보시면은 시원시원해요. 개장초에 강력하게 따라붙을 수 있는 흐름이었어요. 이틀 전에 벌써 이미 우리는 매수 신호 기준을 잡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의 기준에 개장초에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윤정도가 2% 갭상승이면은 어지간하면 들여다보고 거래가 5분 만에 저렇게 터졌기 때문에 더 빠르게 잡아드렸을 텐데 그러면 이제 변동성 매매 이 기준에서는 주력 포트폴리오는 이제 뒷전이라기보다는 차분히 볼 거니까 변동성 종목부터 개장초에 보겠죠. 우리 종목 위주에서 거래가 수반되는 쪽. 갭상승 나오면 일단 거래 터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들여다봤다면 여기서 이제 바로 문자 사인 나갔을 텐데 결론은 여기서 문자 사인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거 문자가 있을 텐데 오늘 문자의 기준에
이렇게 나갔잖아요. 18,300원에 나갔단 말이야. 그리고 하는 사이에 19,000원인데 그 이전에 이제 라이브 방송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 얼마 들어가요? 30%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일이 설명 안 해 이렇게. 거긴 실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매수. 설명 나중에 해드릴게요. 매수의 규모는 전체 자산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5% 매수. 추가 15% 30% 채우세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채웠다. 평균 단가 얼마예요? 18,300원, 19,000원? 아이, 중간에 샀겠지. 근데 뭐 이렇게 잡으시다 그러면 700원이니까 350원. 18,650원이 평단이겠죠. 18,650원에 30% 비중이야. 그럼 오늘 수익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봅시다. 18,650원 곱하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지금 5% 수익이면 얼마예요? 105%면은 19,600원이 5% 수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단 대비. 그럼 5% 만약에 수익이 났다 그러면 전체 계좌에서 1.5% 수익이죠. 30% 들어간 거니까. 응? 그렇게 해서 하루에 1%, 2%만 챙겨도 하루에 1, 2%만 챙겨도 충분하단 말이야. 거기다가 만약에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프로그램에 매도 있어서 저는 좀 짜증스러운 건데 키움에서는 지금 매도가 나와요. 키움에서는. 그래서 개인선호 창구는 매도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봅니다. 그 이제 점진적인 매수 강도를 드릴 텐데 우리는 아마 변동성 종목에서는 안 할 거예요. 왜? 거래가 말씀드린 20억 기준을 모토 자산으로 저는 설정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건데 20억 기준에서 한 번에 들어갔다 나오기가 만약에 제가 혼자 20억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할 수 있어요. 왜 못해? 충분히 해요. 근데 20억이 다 20명한테 분산돼 있는 20억이라서 이게 들쑥날쑥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더 사. 다른 계좌로. 그래서 그게 원활해질 수 있는 범위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 벌써 730억이니까 뭐 거래만 조금 더 수반되어진다면 원활 안 하지는 않겠죠.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차분히 대처를 하겠다는 거고 지금 프로그램 쪽이 이제 이왕이면 매수해야 되는데 매도란 말이야. 그래서 매수 사인 드릴 거예요. 지금 어차피 오늘의 기준에 매수 사인의 기준에서 29,000원대 매수 사인을 드렸고 3만 원 수준에 드렸나요? 보합이 얼마예요? 37,000원이니까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아마 드렸던 걸로 문자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서도 충분히 매수의 기준을 설정 잡을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이제 19,700원이 이탈되는 흐름으로 연출되면 그거는 29,700원. 그거는 이제 좀 정리의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사실상은 29,000원 이탈되면이거든요. 월요일 날 29,050원에 검색해 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기준은 오늘의 저점을 일단은 이탈 범위에서 정리를 할 수도 있다 설정을 해놓고 대처를 할 거예요. 얘도 이제 뭐 그러니까 차분하게 다시 심사숙고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하는데 그 단기 매매방 거기는 이제 당일날 끊고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제 기준에서는 개별 개인 선호 창구 키움에서는 매도가 있지만 프로그램 쪽도 만약에 아까 25,000주일 때 들어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돌릴 때 바닥 찍고 돌릴 때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쯤 한 뭐 예를 들어서 10만 주 최소 10만 주 이상 20만 주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은 부담 없죠. 700억 터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조심조심 편입 설정을 잡읍시다.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물량을 정리 못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50% 비중을 채우기로 했으면 10억을 들어가야 되는데 3만 주 사고 3만 주 정리 못해서 우왕좌왕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물량이 오히려 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제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31,350원인데 한옥가 밑으로 냅니다. 매수 사인을. 그렇게 해서 뭐 공격적으로 따라붙을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 범위에서 편입의 설정을 잡는다. 그렇게 하고 요 문자는 VVIP 방하고 VIP 방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이 3개, 4개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문자는 차별화해서 나갈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쪽에 5분봉 기준 보고 한 템포 쉬고 SPY 반도체 보고 좀 포트폴리오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고로세 선생님께서 지금 VIP 방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만만치 않으세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시라면은 그러면은 이거 명확한 거 맞나요? 응? 두산 로보틱스에 상당히 집중돼 있으신데 이분 제가 판단할 때는 두산 로보틱스에 78%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저 방으로 오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수펜타시스 2.7%시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산 규모가 작지 않으세요. 굉장히 크세요. 응? 설정을 좀 이따가 잡아드릴게요. 전략 잡아드릴 거고 녹화를 또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요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면 지금 이제 35분 새로운 5분목이 생긴 거죠. 요 기준에 거래가 무조건 터져 있는 거예요 지금. 200만 주까지 터졌잖아요. 200만 주 안 터져도 돼요. 이제는 150만 주만 터져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오늘 터질 거래 다 터진 거예요. 가장 최근에 가장 거래가 많을 때 2천만 주였나요? 이때가 얼마예요? 2,600만 주죠. 우리가 계산할 때는 2,600만 주 곱하기 70%만 설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 대략 뭐 2천만 주 터져도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2시 35분인데 이렇게 터져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터진 거예요. 계산 방식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 올려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굳이 안 외우시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기준 거래량 그리고 시간별 거래량 요 텍스트로 돼 있잖아요. 요 시간별 거래량도 다 저렇게 정형화한 교육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별로 지금 예를 들어서 1시라고 잡았을 때 1시 기준의 전체 거래량의 기준 거래량의 50%.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고용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고점을 추가적으로 넘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얼마예요? 1,600만 주죠. 그럼 3천만 주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 거래량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넘겨야만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넘겨야만 이 고점을 앞에 고점을 다 넘겼는데 거래량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 거래량이 넘겨져야 돼. 근데 거래량 대비가 아니라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시는 게 옳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목요일 금요일이 있으니까 오늘 거래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거래 터진 게 없어지진 않잖아. 그러면 마감 때까지 뭐 1,500만 주 지금 1,600만 주인데 최소 500만 주만 더 터졌어. 그냥 여기서 지지부진해서. 그럼 얼마예요? 지금 대비 2,800만 주. 뭐 3천만 주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목요일 금요일 예를 들어서 500만 주씩만 터져도 4천만 주를 넘겨. 1,000만 주씩 터지면 6천만 주예요. 5천만 주예요. 거래가 5천만 주면은 이때 5천만 주하고는 다르죠. 이때 매매 평균 단가하고 지금의 매매 평균 단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거래 대금은 월등히 터진다는 거지. 그게 신뢰도라는 거예요. 거래 대금의 기준에.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의 부분은 벌써 이미 1,600만 주니까 일자별 기준에 2,600만 주 대비 70%또 기간 조정 거친 것까지 감안하면은 얘가 오늘 할 역할은 다 한 거예요, 사실. 다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HPSP도 지금 문자를 한번 드려야 돼. 근데 뭐 녹화를 못해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저거 보려면. 근데 앞으로는 하여간에 어쩔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결론적으로는 변동성 매매 기준 설정할 땐 거기에 집중할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이 지금처럼 뭐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건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는 전문가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특화할 수는 없어. 와 하루 종일 방송해드리면 아니 쾌불이나 내가 하루 종일 못 듣는데 그게 무슨 특화가 돼. 그러니까 결론은 원하실 때 접속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야. VVIP의 차이 뭐 VVIP는 그냥 VVIP인 거지. VIP는요 교육 위주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영상 녹화 다 끝나고 지금 1시간이 넘어가는데 녹화 다 끝나고 들으실 거 아니야. 그 차별화가 뭐 구두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VVIP는 VVIP입니다. 가금의 규모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래서 일단
고용 쪽이 하여간 뭐 분봉 잘리려다가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새로운 분봉 하나 더 나오면 이제 그 분봉에서부터 다시 또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150만 주의 이 거래량 부분 5분봉 기준에 100만 주만 실려도 돼. 5장에는요 70만 주만 실려도 돼. 그리고 요만큼만 실려도 돼. 이제 5장 지금 뭐 벌써 이제 1시 곧 넘어가면 1시쯤 넘어가면 거래가 이미 다 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2% 돌릴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교육 내용에. 그 교육 내용에 보시면 2% 돌리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그게 기본 조건이 기준 거래량이 설정돼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생각난 김에 또 말씀드리면 엔캠에 대해서도 자료 올려드리면 그냥 엔캠 동영상입니다. 이게 아니야. 뭐 텍스트 자료나 이런 거 다 올려주시겠지만 PDF 파일 좀 제발 좀 죽어라고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만든 방송 원고 그 PDF 파일 올려드리세요. 같이 기계적으로 매번 까먹지 말고 습관적으로 의무화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2% 나 이거 어제 배웠어. 어휴. 저점 대비해서 2% 돌리면 기준 거래량이 터져 있는 경우에는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술적인 HPSP 같은 경우 그런 기술적인 게 아니라 HPSP는 추세적인 범위에서 과도한 조정이다라고 들어가는 거고 주가의 기준에 그래서 요자락에 이제 차익 실현 범위부터 이제 좀 설정을 잡아볼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윤정두가 매도 사인을 여기서 이제 꺾여 내려올 때 요맘때쯤 들이면 되는데 뭐 10시까지 봅시다 이렇게 설정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매도 사인 부분이 우리의 기준이라면은 19,600원 그죠? 19,600원 3%가 그리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요자락이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은 수준이라면 우리가 평균 단가 뭐 18,600원에 샀더라도 5% 수익이 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5% 수익이 뭐 4%만 나도 돼. 그리고 이제 1.5% 실전 매매에서는 뭐 끊어내야겠다. 뭐 프로그램도 좀 눈에 안 띄고 개인 선호 창구에서 제한적이고 그럼 19,900원의 기준에 일단 한번 꺾이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18%의 오버슈팅입니다. 15% 이상에서는 오버슈팅으로 인식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 마지노선은요. 5% 19,200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잡고 돌릴 때 기준. 바닥 잡고 돌릴 때 기준이 요자락. 여기에서 2% 돌리는 거. 그래서 18,500원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았죠. 그죠? 18,000 여기로 잡으면 360원. 그 대략 18,600원 못 하겠네요. 600원, 500원. 우리는 500원에 설정을 잡았고. 됐죠? 그럼 결론은 5장에 이제 마지막 이제 거래량 설정 범위까지 기준에 5장에 70만 주만 설정이 돼도 얘는 이미 거래 터져 있는 애기 때문에 그 추이 추세. 그리고 맨 뭐 2시 넘어서 뭐 이럴 때는 5MA, 20MA 거래량만 넘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눈에 띄는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거죠. 눈에 띄는 수급이라는 게 메이저의 수급, 개인 선호 창구의 강한 매도 뭐 이런 기준. 자, 여기서 요 자락이 중립 범위의 기준, 또 차익 실현 설정 범위의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될 수 있어요. 18,600원 뭐 이런 데가 다시 돌릴 때. 그러면 요 기준에서도 이제 19,050원 뭐 이런 기준이 편입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뭐 난 기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면 여기가 이탈되면 손절 범위의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18,500원, 600원 기준에서부터 바닥 찍고 이제 돌리는 요런 라인에서부터 개별 기준에 난 거래가 없더라도 가격 반발력 이용해서 들어갈 거야. 무조건 거래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에 수급, 눈에 보이는 수급 부분들이 설정이 되면 참 좋겠다. 이것도 이제 중립범위입니다. 거래가 일단 터져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면 저 매직 시그널에 대한 신뢰도 부분 떨어진다 그랬죠.
만약에 이런 거래가 빵 터지면은 주가 변동성 부분은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거래가 터지면. 됐죠? 그렇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차익 실현 정점의 범위 여기가 이탈되면은 매도의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요자락. 그리고 아이고 여기서부터 그죠? 최고점에서 매도다 그건 아니지. 최고점인지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서 이게 3에서 5%입니다. 3에서 5% 범위. 그리고 실전에서는 뭐 1.5에서 2%도 기준을 잡을 거예요. 얘는 뭐 변동이 크고 18%까지여서 여기서도 한 2, 3%를 잡았을 것 같아요.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됐죠? 거래가 없더라도 상관없다. 우리나라 거래대금 3위, 4위까지 올라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다. 이수베타시스가 아름아름 3번의 문자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비중을 너무 확장하시면 안 되고 거래가 뭐 전체 시장의 최고점의 거래는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분봉까지 이 정도 녹화하는데 시간이 뭐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은 변동성 방을 오픈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영상 부분이 변동성 방에서 녹화될 거고 녹화를 아니라고 매매를 못하면 그건 안 되죠. 매매 기준을 설정을 해서 할 거예요. 녹화는 아마 더 짧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시간 16분이 녹화됐네요. 자, 정리해 드립니다. 요거 이제 그 어제 제가 명단 달라고 그랬는데 명단을 아직 못 주셨어요. 명단 오늘 꼭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이 되려면은 빠르면 금요일, 늦어도 월요일이면 오픈이 될 것 같아요. 벌써 어제 보고받은 게 3분 이상이셨으니까 5분만 돼도 스타트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한 3% 수익을 냈어. 예를 들어서 3% 수익 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3%에서부터 스타트돼서 모의 계좌 기준이잖아요. 그 모의 계좌에 합리적인 거래죠. 비합리적인 거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거는 인정 못한다 이렇게 나오셔야죠. 합리적인 거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서 기준을 잡았을 때 일단은 어찌됐든 수익 범위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3% 수익난 계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셔도 똑같이 20% 모의 계좌 기준에 그렇게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 그죠? SBI 반도체도 다시 또 변동이 나옵니다. 거래가 이미 터져 있는 종목은 어찌됐건 변동은 나와요. 뭐 일방향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존을 많이 하지만 SBI 반도체, 뭐 고용 이런 애들 프로그램 없이도 자체적인 거래대금에서도 그렇게 흘러 나옵니다. 전화 지금 바로 하세요. 바로 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